네, 스티브입니다. 우리 4장의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가상 주소 이런 내용의 챕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프로세스 전체가 주격 장치에 존재하지 않고 일부만 있어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실제 주소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큰 주소 공간을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다. 핵심은 이거죠. 주격 장치보다 큰 프로세스 수행이 가능하다. 가상 주소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가상 메모리라고 하고, 실제 주소를 주격 장치 또는 메인 메모리라고 한다. 자, 동적 변환.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참조하는 주소를 가상 주소라고 하고요. 이걸 주격 장치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것, 매핑이라고도 하고. 자, 이 가상 주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이 있어요. HWP. 우리가 한글을 설치하면 한글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이렇게 디스크에 기록이 되어 실리겠죠? 자, 그럼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은 0번지부터 몇 번째까지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자, 얘는 가상 주소로 되어 있어요. 0번지부터 시작해서 몇 번지까지 예를 들면 78만 5,685번지까지 되어 있다. 이렇게만 가상 주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W 한글을 한 번에 다 메인 메모리로 올려와서 실행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가상 주소의 핵심은, 가상 메모리의 핵심은 이 프로그램을 페이지라는 단위로 조각조각 자릅니다. 네, 이게 1024가 될 수도 있고, 2048이 될 수도 있고, 4096이 될 수도 있어요. 페이지 크기로 잘라요.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도 페이지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이 중에서 필요한 애들만 이렇게 메인 메모리에 적재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상 주소는 프로그램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전체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일부분을 메인 메모리를 적재하고, 메인 메모리에 적재되는 이 공간도 페이지 사이즈, 가상 주소를 자르는 것도 페이지 사이즈.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한 페이지를 쫙 갖고 와서 실으면 여기 딱 맞겠죠?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가상 주소에 3번 페이지에 10번째 방. 그러면 얘가 메인 메모리에 실리면 메인 메모리에서도 여기는 메인 메모리의 몇 번째 방이 되겠어요? 10번째 방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옵셋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스턴스라고 하는 옵셋이고요. 자, 얘가 45번 페이지예요. 근데 얘가 메인 메모리를 이렇게 실릴 때는 어디에 실릴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45번 페이지가 메인 메모리의 몇 번째 프레임에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해서 실제 주소를 계산해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페이징 기법, 요 가상 메모리가 나오면 요 문제를 주로 냅니다. 그 디스크는 실제로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렇게 다 실려 있죠. 이렇게 다 실려 있고 얘들을 이렇게 잘라서 필요한 것만 메인 메모리, 실제 메모리에 적재한다. 얘를 우리가 피지컬 메모리, 물리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버추얼 메모리, 가상 주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상 주소는 0번지부터 땡땡땡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잘라도 페이지 0번째 페이지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의 개념은 여러분이 전혀 개념을 모르시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가상 메모리를 블록 단위로,
이 블록이라는 단위가 이 블록이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세그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일정 어떤 단위로 잘라야 되니까 이 단위를 블록이라고 얘기한다. 네, 이 블록을 우리가 페이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세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기법을 페이징 기법, 또 세그멘테이션 기법, 이게 용어를 그냥 다 섞어서 부릅니다. 자, 블록은 이제 페이지 같은 경우는 모든 블록은 같은 사이즈가 되고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마다 크기가 다릅니다. 블록을 같은 크기로 할 때는 페이지가 되고 다른 크기로 할 때는 세그먼트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세그먼트로 가상 메모리를 구성하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 주소는 이렇게 블록 번호하고 변위로 되어 있다. 자,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 주소가 478523 만약 이런 주소가 있다. 그럼 만약에 변위가 523번이라면 요거 전체가 일단 요거 전체가 몇 번째 페이지에 있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전체가 아니죠. 자, 우리가 주소가 12비트라고 하고 전체 주소가 가상 주소 전체가 12비트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페이지가 4비트다. 4비트에 변위가 8비트다. 이렇게 되면 페이지는 4비트니까 2의 4승, 그래서 16개 페이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하나당 크기는 2의 8승, 그래서 256개의 방이 있는 변위가 이렇게 해서 이 변위가 256개가 있는 이런 페이지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주소를 만약에 이렇게 12비트짜리로 나타내면 이 12비트짜리 중에서 뒤에 빼고 앞에 거 가지고 블록 번호를 계산합니다. 앞에 4비트만 가지고 블록 번호 계산하고요. 그걸 가지고 테이블을 찾아가면 요 해당하는 블럭이 어떤 프레임의 메모리에 어떤 몇 번째 프레임에 실려 있는지가 나와요. 그 프레임에 찾아가면 아까 얘기했죠. 가상 메모리에서 여기서 10번째 방에 있는 주소라면 실제 메모리에 가서도 요 페이지가 실려 있는 거에 10번째 방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다. 그 뒤에 변이 부분은 그래서 변하지 않고 앞에 것만 매핑을 하면 됩니다. 자, 요 과정과 원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이 페이징이나 세그먼트 페이징은 그냥 주는 문제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라는 건 일정 크기의 블록이에요. 사이즈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페이지 사이즈는 뭐냐? 요 변위예요. 요게 페이지 사이즈입니다. 왜냐? 변위. 자,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부터의 거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값, 변위가 가장 큰 값이 마지막 방.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10비트다. 변위가 10비트다. 그러면 방의 개수는 2의 10승계가 되죠. 그러면 0번째 방부터 10, 2, 3번째 방까지 있을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페이지 사이즈. 그래서 페이지는 무조건 0번째 방부터 10, 2, 3번째 방까지 1024개의 방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변위가 되고요. 앞에가 페이지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동적 주소 변환, 가상 주소는 페이지 사상 테이블, PMT라고 하는 페이지 매핑 테이블로 실제 주소로 변환된다. 페이지 매핑 테이블은 그냥 단순하죠. 페이지 매핑 테이블은 0번부터 시작해서 내가 페이지가 16개가 있다. 그럼 15번째 페이지까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 매핑 테이블은 가상 주소 전체 페이지 번호가 다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프레임 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번 페이지는 3번 프레임이 있고 0번 페이지는 140번 프레임이 있다.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0번 페이지를 찾으러 가려면 가상 주소에 실제 메모리의 140번째 프레임을 찾아가면 됩니다. 15번 페이지가 필요하면 실제 메모리의 3번 프레임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찾는 과정을 숫자로 나타내면 그게 주소 사상 매핑이 되는 거죠. 자, 직접 사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직접 사상은 자, 실제 주소가 이렇게 오면 이 B에 뚝 잘라서 변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두시고 앞부분에 이제 페이지 번호를 찾아서 페이지 매핑 테이블에 가서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를 찾고 이놈이 몇 번 프레임에 있는지를 계산하죠. 그래서 그 프레임에서부터 프레임과 변이를 이렇게 딱 붙이면 실제 메모리의 물리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 주소가. 자, 연관사상은 캐시에서 쓰는 거죠. 연관사상의 특징은 이겁니다. 병렬로 값을 탐색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다. 쫙 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뒤지지 않아요. 순차로 뒤지지 않고 병렬 탐색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방을 한 번에 조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로 찾아서 이렇게 찾아간다. 자, 직접사상과 연관사상. 여러분 이제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 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최근에 참조한 페이지는 조만간 다시 사용되기 쉽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최근에 참조한 페이지를 어디에 저장해요? 캐시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캐시에 저장해 놓고 연관사상으로 빠르게 탐색하는 거다. 연관기억장치는 페이지 사상 테이블의 전체 항목 중 가장 최근에 참조된 일부 페이지 항목만을 수용하고 있다. 자, 우선 가상 주소를 연관 페이지 사상 테이블에서 찾고 없으면 직접 사상 테이블에서 찾는다. 네. 페이지 매핑 테이블은 다 있어요. 자, PMT에 가면 다 있는데 캐시에는 일부만 있으니까 캐시를 먼저 찾아요. 히트율이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캐시 찾으면 대부분 있습니다. 사실 없으면 PMT에 가서 찾아가지고 캐시에 넣고 다시 이렇게 읽어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캐시 탐색하고 캐시 탐색해서 메모리를 직접 찾아가든가 캐시 탐색하고 얘 탐색하고 여기서 메모리를 찾아가든가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아, 여기가 예제가 조금 그렇게 좋진 않네요. 예제가 없어. 계속 같은 그림만 나오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주소 찾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첫째, 1번. 뭐야, 이거. 자, 아니요. 이렇게 잘못했고요. 자, 일단 얘를 먼저 찾아요. 1번. 있으면 2번. 이렇게 합니다. 없으면 3번. 해서 4번, 5번 이렇게 가죠. 네. 1번, 2번, 5번을 가던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을 가던가 네. 1번, 2번, 5번 여기서 만약에 없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을 찾게 되죠. 예제 별로 안 좋네요. 얘가. 페이지를 공유하는 건 특정 우리 크리티컬 섹션처럼 이제 특정 영역을 여러 프로세서가 공유해서 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A도 필요하고 B도 필요하고 C도 필요한 동일한 페이지는 메모리에 여러 개 올릴 필요 없이 하나만 올려서 쓰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페이지 크기를 얼마로 할까? 이건 뭐 알아서 하면 되겠죠. 적절한 페이지 크기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페이징의 첫 번째 세그먼트의 첫 번째 페이지, 세그먼트 두 번째 페이지, 평균적으로 페이지에 2분의 1이 낭비된다. 그쵸? 마지막 페이지는 운이 좋아서 꽉 찰 수도 있고, 운이 나빠서 한 줄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분의 1이다 이 얘기죠.
평균 낭비는 뭐 2분의 1페이지. 뭐 이거 될라나요? 자, 페이지 인출 기법, 요구 페이징, 예상 페이징. 예상 페이징은 가능하면 좋지만 좀 어렵고요. 요구 페이징은 필요할 때 메모리를 가져온다. 양도? 양도라는 말은 좀 그리고 릴리즈, 없애버린다, 보내버린다, 놔준다, 놓는다. 네. 이게 조금 예제가 안 좋네. 예제가 없고 계속 그림만 있으니까 그닥 좋진 않네요.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은 모듈별로 나누는 거예요. 기능별로. 페이지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냥 기능별로 나누는 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죠. 네, 방법은 똑같습니다. 변이는 그대로 페이지 번호 대신 세그먼트 번호가 들어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에 가서 세그먼트 번호 찾고 그 세그먼트 번호가 메모리에 어디에 있는지, 메모리에 어디 시작 주소가 어딘지 거기 가서 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그먼트는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안에 옵션 비트들이 그다음 뭐 그닥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그먼트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 세그먼트 페이징 기법은 이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세그먼트 페이징 혼용 기법이라고 하면, 자, 세그먼트로 나누면 세그먼트가 막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고 막 이렇게 가변적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상 메모리야 뭐 마음대로 자르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메인 메모리를 자르고 나는데 그 단편화가 많이 발생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세그먼트 페이징은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자르고 얘를 다시 페이지로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서 메인 메모리에 실으면 메인 메모리는 페이지 사이즈로만 잘라 놓으면 실는데 어려움이 없더라, 그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세그먼트 페이지는 이렇게 잘려요. 변 위 자르고요. 세그먼트 하나당 페이지. 그럼 세그먼트 만약에 여기 3비트, 4비트, 5비트 뭐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세그먼트는 8개가 되겠죠. 2의 3승 세그먼트가 있고요. 세그먼트 하나당 2의 4승계의 페이지가 있고요. 페이지 하나의 크기는 2의 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소가 만약에 101, 1101, 10010. 자, 이렇게 있다. 자, 이런 주소가 있다고 치면 5번 세그먼트에, 그쵸? 5번 세그먼트에 1, 2, 4, 8, 12, 13번 페이지에 변이가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5번 세그먼트의 주소를 찾아갑니다. 5번 세그먼트가 실려있는 5번 세그먼트에 페이지 테이블이 실려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먼저 세그먼트 사상 테이블에 가서 야, 5번 세그먼트가 몇 번 5번 세그먼트의 페이지 주소, 시작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시작 주소. 그럼 여기 써 있어요. 3750번지에 있어. 3750번지에 가서 여기서 13번째 페이지를 찾습니다. 13번 페이지를 딱 찾으면 이 13번 페이지가 메모리에 어디 실려있는지, 몇 번째 프레임에 실려있는지가 여기 나와요. 네. 4번 프레임에 실려있어. 그럼 4번 프레임에 시작 주소를 딱 붙여주면 4번 프레임에서 18번째 방,
18번째 방.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찾아오는 개념이에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문제들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게 앞에 가기를 한번, 제가 지금 가상 페이지를 앞에 2개를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예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뭐 그리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 예제가 그래 좋진 않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페이지, 여기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는 페이지들이 교체돼야 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교체 알고리즘이 또 나오죠. 제일 좋은 건 최적 교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가장 참조되지 않을 페이지를 보내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고, 그래서 이 최적을 흉내내는 나머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P4는 뭐 쉽습니다. 그냥 들어온 대로 나가는 거죠. 자, 8, 1, 2, 8, 1, 2 이렇게 참조했고, 그 다음에 3이 들어와.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놈이 나가면 돼요. 그래서 8 나가고 여기 3 들어오고, 1은 참조했네요. 그 다음에 자, 4가 들어오는데 참조하고 뭐 필요 없군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네요. 네, 그래서 1 나가고 4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1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2 내보내고 여기다 1을 집어넣고, 네. 참조 필요 없이 그냥 막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제일 먼저 나가는 거예요. 필포의 모순. 어떤 페이지 호출에서 프로세스에 할당된 페이지 프레임 수가 증가될 때 현실적으로 페이지 부재가 더 증가한다. 네,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프레임 수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 부재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P4에서만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냥 얘는 이 참조 순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참조 순서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적 교체는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페이지를 교체하는 거예요. 네, 가장 이상적인, 하지만 가장 어렵다, 비현실적이다, 미래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8, 1, 2 하고, 자, 여기까지 페이지가 찼죠? 그 다음에 3이 들어왔을 때 1은 여기서 참조하죠. 그 다음에 2는 여기서 참조하고 8은 여기서 참조하죠. 그러니까 가장 늦게, 가장 오랫동안 읽지 않을 페이지가 8번이니까 8번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312가 됐는데, 네. 그리고 1 참조했죠. 그 다음에 4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4가 들어오면 312 중에 제일 오랫동안 제일 늦게 참조되는 애, 이 가장 멀리 있죠? 그러면 2를 날리고 4를 집어넣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옵티멀은 뭐 그냥 쓴 방법만 아시면 되죠. 자, LRU는 가장 참조된 지 오래된 놈 바꾸는 거예요. 자, 8, 1, 2 하고 3이 들어오면 3하고 가장 먼 애가 8이죠. 8이 가장 참조된 지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1은 여기 있네요. 자, 4가 들어왔어. 4랑 제일 먼 애 바꾸면 돼요. 1과 3은 여기 있죠. 2가 제일 멀죠. 2를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1 있고요. 5가 들어오면 제일 먼 애, 3이 제일 멀죠. 3을 바꾸면 됩니다. 이게 LRU 알고리즘. 자, LRU는 그래서 뭐 카운터에 의한 방법, 뭐 스택에 의한 방법, 스택에 의한 방법을 보통 많이 쓰는데, 네, 최근에 참조한 걸 다 위로 올리면 돼요, 그냥. 자, 8일 2까지 보면 최근에 참조한 걸 위로 올리니까요. 2, 1, 8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이 왔어요. 그럼 누굴 날리고, 얘를 날리고 제일 위에다가 3을 올리면 되면, 자, 그 다음에 또 1이 참조됐죠. 그럼 1이 어떻게 돼요?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2, 3,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가 왔어요. 그럼 누구를 날리고, 2를 날리고 3, 1, 4 이렇게 하고 또 1을 참조하죠. 그러니까 1이 또 올라옵니다. 스택에 의해서.
3, 4, 1. 그리고 제일 밑에 거를 날리시면 돼요. 계속. 자, 그래서 여기 5가 참조되죠? 그럼 제일 밑에 있는 3을 날리고 4, 1, 5 이렇게 쌓아가면 되겠다. 이게 LRU. 네, 이게 LRU입니다. 이게 스택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2차 기회 알고리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LFU는 이게 뭐 집중적으로 뭐 이런 가장 적게 사용되거나 집중적이 아닌 페이지가 대체된다 이건데, 자 2차 사용은 요거예요. 참조 비트가 하나 있어요. 한 비트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비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누가 대상이냐면 참조 비트가 0이네. 0이네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자, 교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딱 왔을 때 0이네. 그럼 얘를 바꿉니다. 얘를 바꾸고 얘의 참조 비트는 1로 세팅해요. 바뀌었으니까 다음으로 가서 또 교체할 일이 있는데 얘가 0이죠? 그럼 얘를 바꿉니다. 교체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교체할 일이 있어서 1로 왔는데 얘는 값이 1이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요?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로 왔는데 얘 0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1로 왔어요. 0이죠? 교체합니다. 그래서 0, 1, 0,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자, 지금 얘가 교체 대상이에요.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참조됐어요. 그럼 1이 됩니다. 그러면 교체하려고 봤더니 1이에요. 0으로 바꾸고 넘어가요. 교체하지 않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거 지금 바꾸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예제를 한 두세 개 정도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래싱이라는 건 페이지 부재가 계속적으로 발생돼서 프로세스가 수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될 때, 이걸 스래싱이라고 그러죠. 자, 중앙처리 장치, 이거는 왜 생기느냐? 보세요. 중앙처리 장치의 효율성이 그닥 높지 않죠, 여기가. 그죠? 높지 않으니까 CPU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올려요. 그럼 효율성이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스톱해야 되는데 이걸 더 올리려고 프로그램 정도를 더 올려버리면 이 한계치를 탁 넘어가는 순간부터 페이지 부재가 막 발생합니다. 페이지 폴트가 막 발생하면서 교체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교체가 많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죠? CPU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CPU 효율성이 떨어지면 얘들은 어떤 판단을 하죠? CPU 효율성이 떨어지네. 그럼 다중 프로그램 정도를 이렇게 줄이면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네?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프로그램 정도를 올려야지. 그리고 얘를 올려버려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 정도가 올라가면서 CPU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거를 스래싱이라고 합니다. 자, 스래싱. 좀 전에 얘기한 게 스래싱이고요. 이제 구역성을 보겠습니다. 로컬러티라고 해서 로컬. 시간 구역성이 있고요. 공간 구역성이 있습니다. 시간 구역성은 최근에 참조된 기억 장소가 가까운 미래에도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최근에 참조했으니까 또 참조하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시간 구역성이고요. 공간 구역성은 자, 여기를 참조했으니까 여기 앞뒤 요 인근에 있는 애들을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메모리에서 여기 참조했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참조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메인 메모리에 올리고 하드에서 메인 메모리를 올리고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를 올리고 캐시에서 이제 CPU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블럭이 하드에서 불러올 때 요만큼만 가져오지 않고요. 이만큼을 가져옵니다. 이만큼을 메인 메모리에 올리죠. 그리고 메인 메모리에서 캐시로 요만큼 이렇게 가져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역성이에요.
지금 여기 데이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이만큼 올리는 거야. 왜? 이 주변에 있는 애들도 읽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렇게 가져갑니다. 이게 구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에 워킹셋이 있습니다. 워킹셋. 워킹셋은 워킹셋 3 이러면, 페이지를 이렇게 워킹셋 4 이러면 최근에 작업한 4개. 페이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워킹셋 4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4개.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앞부분에 설명한 거니까 보셔야 돼요. 지금 요게 예제가 그닥 좋지 않네요. 예제 없이 그냥 그림만 나와서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요 강의는 별로네요. PPT가 별로네요. PPT가. 이 PPT가 별로라는 얘기는 그 책도 그닥 좋은 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네요. 아까 봤던 건 괜찮았는데 얘는 조금 이상합니다. 네, 가상 메모리는 지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가상 메모, 운영체제에서 사실 나올 게 그닥 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운영체제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공부하면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파트예요. 가상 메모리.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개념을 잘 잡고 보셔야 되는데, 가상 메모리는 페이지 사이즈, 그 다음에 주소 매핑 방법, 요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요 가상 메모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